이 문제 3점짜리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K의 제곱근, K의 세제곱근, 지수 단원에서 나오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나오는 그 표만 가지고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음영일 때, 음수일 때 그 표만 가지고 외워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접근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무슨 얘기냐면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K의 제곱근, 보세요. K의 제곱근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수학은 식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문장은 필요 없어요. K의 제곱근을 구하는 식은 누구를 제곱을 하면 K가 되겠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다음 줄을 보니까 K의 세제곱근도 구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K의 세제곱근을 구하는 식은 뭐다? 누구를 세제곱하면 K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수 단원에 나온 첫 번째 요 K의 제곱근, K의 n제곱근 구하는 문제는 그거를 구하는 식부터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은 뭐 말하는 거예요? y는 x의 제곱과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구하는 식인 거 알겠나요? 무슨 말이냐? 학생들한테 얘들아 얘랑 얘랑 그래프 교점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하죠? 얘랑 얘랑 연립해서 같다고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를 보고 아 얘가 이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식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x의 제곱 2차 함수로 그려질 거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k 상수 근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 k라고 했으니까 이거겠죠. 그럼 여기서 두 점 만나잖아요. 여기 한 점이랑 여기 한 점이 곧 k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 값이 a가 되겠네요. fk 분석하는 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구하는 식이에요? y는 x의 세제곱이란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식인 거고 그렇다면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양의 실수 k니까 k 양수래요. 요거죠. 그럼 이 둘이가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곧 요놈의 실근이겠죠. 그래서 k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b라 할 때 얘가 지금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a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fk라고 한다. a가 만약에 3이래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면 fk 얼마일까요? 얘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4가 되겠죠. 만약에 a가 1.3이래야 하자. 그러면 a가 1.3이면 1.3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2가 되겠죠.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a보다 크긴 큰데 가장 작은 정수를 fk라고 하자 이거죠. 얘를 이제 fk. 마찬가지로 b 중에서 b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최소의 정수를 뭐라고 하자? gk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쭉 해놨습니다. 해석해보면 돼요.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f 합성 gk. 당연히 합성이니까 이제 합성해야겠죠. f 합성 gk. 요 값이 2가 되도록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여기 괄호 안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게 좀 복잡하다. 주로 어떤 방법 쓰죠? 치환하죠, 치환. 그래서 요 gk라는 값을, 요 gk라는 놈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 어떻게 바뀌어요? ft는 2가 되겠죠. ft는 2. 이제 잘 보세요. ft가 2일 때 이제 a가 ft니까 지금 fk, 이 k랑 t는 같은 역할입니다. 단순히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즉 여기에서 하는 k의 역할이 여기선 t예요. ft가 2란 얘기는 지금 요놈이 2란 얘기죠. 요게 지금 2래요. 그럼
요게 2란 얘기는 A의 범위 어떻게 돼야 될까요? A의 범위가. A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2가 되려면 A의 범위는 어째야 돼요? A 1이면 될까요? 되죠? 왜냐면 A가 1이면 1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 2가 맞네요. A 1.3 되나요? 되죠? 1.3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2. 그래서 2는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2여버리면 2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값 3이니까. 그래서 이 FT가 2가 되면 A 값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돼야 돼요, 범위가.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T를 구해야 됩니다. T. 다시 말하면 K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A가 지금 누구였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었죠. 근인 이유는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근이에요. 즉 A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어째요? A의 제곱은 K죠. 즉 K를 구하고 싶으면 다시 말하면 T입니다. 지금 K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A 제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의 범위가 이거니까 A 제곱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누구냐면 A의 제곱, 즉 T. 원래는 K인데 K의 역할을 여기서 T가 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죠? 결론은 지금 이 작업 안에서 우린 T의 범위를 지금 알아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T가 누구예요? GK예요. GK가 누구냐면 B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정수예요. 즉 GK 값. T는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정수여야죠. 그래서 T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T는 누구누구다?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3개만 가능하겠네요. 정수. 왜냐하면 GK는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GK가 1일 때는 이제 아까 했던 작업 똑같이 하면 돼요. GK가 1이래요. 얘가 1이면 B의 범위 어째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겠죠. 즉 0. 얼마여야 얘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가 1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GK가 1이면 B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작업처럼 우리는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B는 아까 누구였어요? X의 세제곱은 K의 근이었잖아요. 근인 이유는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근이다. 즉 B를 여기에 집어넣은 대입을 한 B의 세제곱은 K니까 실제 우리가 K 값을 구하려면 B의 세제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구했던 B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B의 세제곱 범위 어떻게 돼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단 작다가 되겠죠. 이게 지금 K란 얘기예요. 즉 첫 번째에서는 K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단 작다죠. 두 번째. 이제는 GK가 얼마일 때? 2일 때예요. 2일 때. 그러면 얘가 2이려면 아까 했잖아요. 얘가 2이려면 B의 범위 어째야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단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 B의 세제곱, 즉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세제곱을 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세 번째, 이번엔 GK가 3일 때는 B보다는 크지만 가장 작은 정수가 3이 되려면 B의 범위는 어째야 돼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B의 세제곱, 즉 K값의 범위는 세제곱을 한 8보다는 크거나 같고 27보다는 작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 개의 합집합. 그럼 뭐가 돼요?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 연결되고 8 연결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 K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는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K의 범위는 뭐가 나오냐면 0보다는 크고 27보다 작다. 그래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7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7이다. 답은 3번인데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